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입니다. 자, 단계 사퇴로 한동훈의 정치적 위기, 한동훈 끝났다 이런 주장도 많고요. 극복할 것이다, 고비를 넘길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기대를 하는 지지자들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요, 지금 이 상황을 보려고 하면은 유튜브 주장보다는 어쨌거나 이제 미디어를 봐야죠. 미디어, 이제 주요 미디어들을 봐야 되는데요. 데일리안입니다. 현 시점에서 한동훈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 하면 저는 이 데일리안을 꼽습니다. 채널 A, 동아일보와 함께 중앙일보도 이제 그 영역에 들어가 있고요. 한동훈을 사실상 이제 보수 대권 주자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중심으로 정치가 옮겨져야 된다. 한동훈이 정치의 중심에 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언론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선하고 TV조선은 조금 아직 스탠스가 달라요. 거기는 한동훈 쪽에 가 있긴 해도 거기에 힘을 완전히 실어준 건 아니고, JTBC 같은 경우도 완전히 이제 실어준다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아무튼 인터넷 언론 중에는 이 데일리안의 영향력이 큽니다. 뉴데일리보다도 먼저 창간했었고, 그래서 이 보수 인터넷 언론의 이제 종주 격인데요. 이제 이 데일리안이 언제부턴가 한동훈에 대해서 너무도 우호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헤드라인을 딱 보면은 당원 게시판 논란 철저히 수사, 자중 질환은 안 돼. 이게 이제 한동훈 이야기입니다. 한동훈은요, 현재 이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기다려보자. 지금 이 이슈를 키우게 되면은 오히려 역이용 당한다. 이걸로 이재명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재명 이슈를 덮어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논란을 벌이는 게 적절치 않다라는 게 한동훈의 입장인데요. 그 이야기만 들어보면 얼핏 이렇게 틀린 이야기는 같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재명 선거 덮어주는 건 적절치 않다. 이슈를 이슈로 덮어버린다 이런 이야기죠. 자, 불필요한 자중질환 빠질 일 아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민주당에서 기괴한 그런 선거법 하나가 또 지금 등장했죠. 박이성이라고 하는 의원, 뭐 평소에는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 덮보 같은데 공직선거법을 개정해가지고 이재명을 무죄로 만드는 그런 법을 지금 발의하고 있죠. 근데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게 법안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을 거쳐야 되는데요. 또 100% 이거는 거부권은 당하겠죠. 이게 만일에 통과되면 이재명은 바로 살아납니다. 공직선거법은 무효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죄가 되겠죠. 자, 한동훈 대표가 어쨌거나요, 이례적으로 자신의 이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자신과 이제 결부된 이슈에 있어서 오랫동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시원한 해명도 한 적이 없고, 그리고 그 특유의 그 도전적 어떤 그런 멘트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다려 봅시다. 아니면 기자들이 추궁하게 되면 그 빤스런이라 그러죠. 막 달립니다. 그걸 이제 누구는 키폰 러닝, 톰 존스의 키폰 러닝이라는 노래를 깔고 한번 틀어주세요 그러놨던데요. 달리는 한동훈입니다. 그야말로. 자, 이런 식의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이 데일리안 같이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도 일부 있지만요. 중립적이라고 하는 데는 좀 다릅니다. 문화일보는 현재 언제부턴가 여기도 야당지처럼 되어 있어요. 용산을 너무 깝니다, 여기. 문화일보가. 제가 보건대 거의 동아일보와 맞먹는다 할 정도로 옛날부터 이 문화일보는 우파다, 뭐 보수 언론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근처에 와서는요, 용산에 대해서는 적대적입니다. 여기 출신이 KBS 사장도 되었고, 그리고 대변인 거쳐서 지금은 홍보 수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산에 대해서는 너무도 각을 세운다. 특히 김건희 여사 이슈를 갖고 뭐 완전히 뭐 이대로 가면 망한다 식인데요. 자, 이 문화일보의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은 한동훈 부인 거론, 당원 게시판 의혹에 위법 아니라면 끈끈이 설명 적절치 않다. 부인이 누굽니까? 진은정 와이프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 불필요한 자중질환 빠질 일 아니야. 가상자산 과세 2년 이후에 관철하겠다. 민생경제특위라고 하면서 이슈를 다른 걸로 좀 털어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부인이 진은정이죠. 이 사람이 누군지는 지금 모르죠. 사람들이 얼굴만 아는 거죠. 어떤 사람인지, 목소리가 어떤지, 어떤 성격인지, 뭐 이런 걸 잘 모른다고요. 저도 참 궁금합니다.
근데 외모만 봐서는, 사진상의 외모만 봐서는요, 역대급 어떤 그런 어떤 느낌을 주긴 주는데, 만일에 이 이제 단계 사태에 본인이 연루가 됐다 그러면 이것도 또한 엄청난 사태입니다.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 당하는 거 보셨죠? 한동훈이 만일에 어떤 유력한 상황이 되면 이 진은정 씨와 그 주변 가족들 뭐 완전히 그냥 사사치 해부될 겁니다. 도마 위에 생선이 된다 이거죠. 그걸 과연 극복할 수가 있겠느냐? 한동훈은 정치하려고 마음먹었을 때는요, 자기 일가족 폐가망신까지 각오하고 해야 돼요. 절대로 깨끗하지 않겠더라고요. 보니까 본인도 본인이지만 그 처가 쪽 사람들, 그리고 그리고 본인의 가족들도 부친 뭐 사업가였던데요. 뭐 그 관련된 이야기가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간단치가 않은데 이런 이전 투구 현장에 계속 머물러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한동훈이 계속 정치를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동훈을 그동안 쭉 지켜보면서도 정치를 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가면 길이 된다고 했을 뿐이지 그 길이 무슨 길인지도 모호해요.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비전 같은 것도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처음부터 덜컥 이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 안 된 대통령, 이거는 정말 재앙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대통령의 가장 적합한 직군은요, 군 출신이 제일 낫습니다. 제일 잘 달서지는 것 같아요. 행정도 그렇고 국가 전체를 짜임새 있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합니다. 요즘은 민주화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 군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요. 군 출신이면서 리더로서 자질을 갖춘, 그리고 군인 출신이 바로 뭐 대통령이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군 출신 중에 이제 상당한 기간을 거쳐가지고 행정 경험을 쌓았거나 아니면 뭐 정치 경험을 쌓고 난 뒤에 대통령이 되면 가장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김관진 같은 사람이 참 아깝죠. 그래서 군을 이렇게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높이 평가하는 것은 사단장급, 연대장급 이상 이렇게 쭉 가면요, 이게 작은 국가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미 다 다스려 본 거야. 그래, 행정에 대해서도 빠삭하고 조직 운영 관리에 대해서도 아주 막 기가 막힙니다. 거기에 더해 박정희 대통령 같은 미래 비전 같은 것도 좀 있고 그런 것도 조금 갖추고 있고 그리고 자기 이제 희생 그리고 청렴 민족의 국가의 애국의 이런 것들이 조금 있으면은 훨씬 더 이렇게 압도적으로 좋겠죠. 자, 이런 거 보십시오. 장해찬이 지금 현재 한동훈의 저격수 아닙니까? 제1 저격수인데요. 계속해서 집요하게 그 약점을 지금 파고들고 있죠. 다른 사이트에도 같은 글이 올라왔다. 거기 당 게시판만 문제가 된 게 아니다 이겁니다. 자, 다른 사이트에도 그 같은 글이 올라와. 이것도 참 심각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요, 여론 조작 같은 그런 분위기를 주잖아요. 드루킹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Bold as love, 21세기에 필요한 융합인재, 뭐 이것도 그에 연결된 것인가 봅니다. 그러면서 당원 게시판 글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제목 내용 똑같은 글들이 다수 올라와 있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가족이 했는지 오늘이라도 집에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홍준표, 명태균, 김경수, 드루킹과 다를 바 없어. 홍준표도 지금 정치적 위기던데 여기도 명태균 해서 관련해서 피해자인 것처럼 보였었는데 요즘 와서 보니까 여기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오세훈도 걸렸고요. 이러면 유력 대선주자들 다 날아가겠는데 홍준표, 오세훈 다 그렇게 되면 결국 김문수가 뜨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 당무감사 요구 의원 10명에 달하고 있다. 이게 시작이죠. 이제 10명이 아니고 나중에는 30명 이렇게 넘어갈 것 같아요. 김종혁, 현재 한동훈을 대변하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죠. 권성동 의원 가족 들어가 있지 않나? 실명 검색하면 그 자체로 옳지 않아? 저를 당무감사해도 좋다. 권성동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그런 짓 안 한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오늘도 침묵, MBN입니다. 중립적 언론들은 주로 요 정도 그 헤드라인이 맞거든요. 오늘도 침묵 이런 거. 근데 앞서 제가 보여드린 문화일보, 그리고 데일리아는요, 한동훈에 치우쳐진 언론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른 사안은 몰라도 국내 정치에 있어서는 그들은 차기 주자로서 한동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한동훈도 만만치 않은 거지. 우파 유튜브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중요한 메이저 미디어 하나만큼의 영향력이 없어요. 우파 유튜브 다 합쳐도. 때문에 한동훈이 지금 저력이 만만치 않다라고 봐야 됩니다. 꿋꿋이 버틸 수 있는 힘은 결국 거기서 나오는 거겠죠. 그러면서 지지율도 어쨌거나 보수에서는 1위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극복하려고 하면요. 빨리 우파에서도 사람을 빨리 띄워야 됩니다. 대항마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지금 뭐 자연스럽게 명태균 이슈로 인해 가지고 오세훈 정리, 홍준표 정리, 자 그런 식으로요. 오세훈도 정리되고 홍준표도 정리되고 이러면 남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한동훈도 이런 어떤 악재를 만났고, 자 제가 앞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김문수가 진짜 뜨는 겁니까? 아니면 원희룡이 뜹니까? 안철수가 뜹니까? 유승민이 뜹니까? 누가 뜹니까? 자, 이걸 결정해야 됩니다. 대항마를 세워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용산이 아무리 한동훈을 때리려고 그래도요, 다른 걸로는 어렵고, 제 생각에는 한동훈을 대체할 수 있는 카드가 등장하기 전에는 한동훈 이 현상이 완전히 죽지는 않아요. 지지율 10% 밑으로 떨어뜨리기가 어렵다니까? 그 뒤에 조선중앙동아 같은 이런 유력 언론이 들어붙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한동훈의 지지율을 이길 수 있는 선수를 빨리 이제 발굴을 해야 되죠. 이제 그게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홍준표 아니면 오세훈처럼 이 두 명으로 굳어져 있었는데 용산에서 지금 내세우고 싶은 사람이 누군가 있겠죠. 그 둘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거를 빨리 해야 된다. 이왕이면 김문수면은 더욱더 금상첨화다. 최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무지 우리 김문수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이라든가 주요 언론들 여론조사 기관에서 관심이 없어요. 아예 포함시켜 주지도 않잖아요. 자, 그런 것을 이제 극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김문수 이분이 지금 너무 자기 색깔을 드러내면 안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저는 이런 어떤 평지풍파가 지금 일어났잖아요. 여권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김문수를 이렇게 등장시키기 위한 하늘의 안배가 아닌가. 이게 하늘의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금 아직은 숨죽이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거. 자, IP 추적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IP 추적 이런 걸 통해서 조기에 답을 냈어야 되는데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유력 언론사들도 이제 한동훈이 했구나, 한동훈 가족들이 했구나라고 이제 의심하는 겁니다. 의혹 확산. 기자들은 따라다니면서 계속 묻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한동훈은 달아나는 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빤스런 한동훈입니다. 제가 백플리핑 안 받겠다고 했고요. 조금 있다가요. 그래, 궁한 겁니다.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야. 평소 우리가 알던 한동훈이 아닌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 이게 드루킹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만일에 여기에 킹크랩 같은 이런, 이 기계가 등장했다 그러면요. 이거는 그냥 완전히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만일에 한동훈하고 연결됐거나, 연결되지 않고 한동훈을 외곽에서 지원하는 자발적인 어떤 그런 조직체가 있다 그러면 그거 자체만으로도 한동훈은 엄청난 정치적 데미지를 입겠죠. 본인과 연관이 안 됐다 손 치더라도 말이죠. 왜? 한동훈 주변에는 그런 세력들이 모여 있구나라는 것을 입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조직적으로 작업된 정치적 음해 경찰 수사를 결과내자라고 이제 주장합니다. 친윤 친한 개파 갈등 넘어 감정 싸움까지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고 당무감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김종혁. 자기 당대표를 흠집내는 것에다가 더 열을 올리고 있어요. 권성동 이런 분들이. 저는 한동훈을 망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요 김종혁이라고 보거든요. 너무 세게 나가서 그래요. 유화책을 모르더만 전부터. 이거 사람을 이렇게 녹여내는 데는요. 강공보다도 부드러운 미풍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 걸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면 그 사람을 칭찬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용산에 대해서 잘 나가야 돼요, 사실은. 잘 대해주면 더 쉽게 불리했을 텐데 너무 각을 세우고 외통수 혹은 외골수로 빠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싸움을 걸잖아요, 오히려. 계속해서. 오는 싸움을 받아쳤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은 한동훈이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드럽게 감싸 안거나 숙이고 들어가야 된다고. 왜 싸웁니까? 싸우면 싸울수록 손해인데. 권성동 의원은 혹시 당원 게시판에 보좌관이나 가족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권성동 그러자 바로 받아칩니다. 제 가족과 보좌진 중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원래 여기 국회의원들은 쓰면 안 되고요. 그 가족들도 쓰면 안 됩니다. 그게 일종의 부적절한 방법으로 개입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싶다면 저와 관련해 당무감사를 하라. 뭐 이런 이야기들. 자, 안철수까지 나왔습니다. 일간 객관적 증거, 자료, 당 내에서도 비판을 하고 있다.
빨리 당무감사 내지는 전문가를 투입해서 조사를 하자. IP 주소 추적 충분히 가능하다. 여기는 또 컴퓨터 전문가 아닙니까? 직접 하시죠. 직접. 네? 자, 이런 상황입니다. MBN 여기가 다소 이제 중립적인 언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당원 게시판 논란 침묵 한동훈 조기 진화 실패했다. 한동훈 직접 의혹 해소해야. 이 정도가 이게 중립적이면서 객관적인 헤드라인입니다. 아까 그 데일리안이라든가 문화일보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쪽으로 갔어요. 사람들이 제가 볼 때 그 언론사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 잘 하셔야 됩니다. 한동훈은 지금 분명히 뭔가 정치적 위기가 지금 찾아온 게 확실하고요. 그리고 만일에 경찰에서 어떤 그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그리고 이게 악재가 맞을 때 정치적 결단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이대로 계속 버티다가는 진짜 완전히 갑니다. 완전히. 대통령이 지금 뭐 한동훈에 대한 감정이 지금 좋지 않다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데요. 가령 어떤 결심을 하게 되면 그냥 형사처벌도 될지도 몰라요. 자칫하면은.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